안녕하세요. 자스민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어색하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똑같은 증거를 보고도 내 생각에 유리한 쪽으로 찾고 다르게 해석하고 기억하며 믿게 되는 이 확증 편향. 도대체 왜 우리 뇌는 이러한 확증적 편향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 인지적 지름길인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뇌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정보들을 전부 하나하나 분석한다면 뇌는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내 기존 신념을 반박하는 정보는 쉽게 지나치고 이미 익숙하고 믿고 싶은 정보는 빠르게 선택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고의 지름길을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기존 믿음과 충돌하는 정보들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동기적 메커니즘인데요. 확증 편향은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의 욕구와 심리에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큰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건 단순히 정보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내 가치관과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보다 내가 맞다는 안도감을 주는 정보를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는 폴리아나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내 생각과 맞는 주장에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반대되는 주장에는 훨씬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어느 정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성향 자체는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고 필요한 능력이지만 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새로운 정보나 예상 밖의 사실을 중립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기존 신념을 지키는 방향으로만 사고가 기울어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확증 편향의 원인이 인지적 한계 때문이냐 아니면 동기와 욕구 때문이냐를 두고 이 심리학계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사회심리학자 지버쿤다는 확증 편향은 인간의 인지와 동기가 함께 작용하며 욕구가 편향을 만들어내고 인지적 요인이 그 편향의 강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편익에 대한 판단 때문일 텐데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완벽한 진실을 찾도록 진화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손해를 피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원시 시대에 숲풀이 흔들렸을 때 그게 바람인지 호랑이인지 더 분석해보자 라고 했던 조상은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일단 위험하다 라고 판단하고 도망친 조상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즉 우리 뇌는 객관성보다 생존 확률을 우선해서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전문 직업 영역에서 그대로 작동하는데요. 회사 면접관이 적격자를 먼저 찾기보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편향된 압박 질문을 던지며 검증하는 것도, 의사가 치명적인 오진이라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특정 질병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만 연달아 지시하는 것도 결국 가장 위험한 실수를 피하려는 방향으로 사고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 일부 경제학 연구에서는 시간과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확증 편향이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확증 편향이 우리의 일상과 무의식이 깊게 고착화돼서 지나치게 강해질 때입니다. 똑같은 증거를 보고도 각자 자기 생각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태도 양극화에 빠질 수 있는데요. 정치나 종교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아 폭동이나 테러와 같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교주의 범죄와 거짓말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그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도 이 신념을 끝까지 바꾸지 않는 신념 고착 현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형성된 인상이나 정보가 이후 판단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이 합리적 초도 효과로 예를 들면 수사 초기에 특정인을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이후 무죄를 시사하는 증거가 나와도 계속 범인처럼 해석해 억울한 오판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확증 편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행동적 접근인데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네 자신을 알라 라고. 나는 객관적이다 라고 확신하는 순간 오히려 편향에 더 취약해 됩니다. 나는 충분히 편향될 수 있는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일치하는 증거를 만났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질문 필터를 거치는 건데요. 이 정보의 출처는 객관적인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아서 신뢰하는가. 이 데이터를 내 생각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내가 이 정보에 유독 감정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두 번째, 인지심리학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반대 가설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 뇌에게 의도적으로 내 가설이 100% 틀렸고 정반대 상황이 진실이다 라는 강제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내가 완전 틀렸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뇌의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강제로 마비시키는 심리학적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조적 접근인데요. 사회심리학계가 밝혀낸 강력한 환경 통제 기관입니다. 인간은 내 판단의 이유와 근거를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심리적 상태, 즉 설명 책임이 주어질 때 비로소 편향이 줄어들고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무조건 공감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는 게 아니라 내 논리의 허점을 일부러 날카롭게 지적해줄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아무리 객관적인 사람이라도 나랑 친하면 대놓고 내 생각의 허점을 비판적으로 몰아가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아예 의도적으로 반대 역할을 맡을 비판자를 두고 그 사람에게 내 주관의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검증받게 만드는 구조를 활용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생각의 허점이 드러나고 무의식적인 확증 편향의 필터를 깨트리는 거죠. 이처럼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 핵심은 단순히 더 객관적이 되자가 아니라 내 사고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흔들어줄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데 있을 텐데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 씌어진 무의식의 필터를 알아채고 언제든 내 생각이 오답일 수 있다는 유연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진실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에, 어제보다 나은 나를 바라신다면 오늘부터는 내 뇌가 편안하게 선택한 인지적 지름길에서 잠시 내려와 의도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